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시스템 모니터링 이벤트 강화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시스몬이라는 이제 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스몬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로그를 좀 강화를 한 다음에 그 강화한 이벤트를 가지고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1번은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2번은 이벤트 아이디 상세 분석, 그리고 3번 로그 효율성 높이기, 4번 침투 시나리오와 로그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1번에서는 우리가 시스몬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왜 시스몬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챕터 2번에서는 이벤트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몬이 여러 아이디를 많이 만들어 주는데 그 아이디들을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그 효율성 높이기는 시스몬이 이제 너무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이벤트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로그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몬 자체는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이런 로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한번 배워보고요. 그리고 4번은 침투 시나리오와 로그 분석인데 거의 침투 시나리오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아직 로그 분석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풀어나갈 과제 형식으로 좀 내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시스 인터널즈의 시스몬이라는 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이 시스템 모니터의 약자죠.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 서비스 및 장치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배웠잖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도 동작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형태로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에 한번 설치가 되면은 시스템을 재부팅해도 항상 상주에서 시스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관리자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인을 하기 전에도 이 서비스는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에 기록을 합니다. 이게 시스몬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된 지가 워낙 오래되지도 않았고 버전업도 굉장히 빠르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로그에 기록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MS에서 만든 윈도우즈와 굉장히 큰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 네트워크 연결 및 파일 생성 시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윈도우즈 이벤트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이벤트 컬렉션 또는 SREM 이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생성한 이벤트를 수집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를 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를 가지고 우리 이 모아놓은 로그들을 다른 플랫폼들로 전달을 해서 그 플랫폼들을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벤트 로그 자체가 워낙 악성 또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이 침입자 및 악성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동작하는 그런 이해들을 하는데 굉장히 좀 섬세한 그런 로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 시스몬은 생성되는 이벤트 분석을 제공하지 않음. 시스몬은 생성되는 이벤트의 분석 자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그를 통해서 제공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놓은 많은 것들도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드릴 여러 과제들이 거의 이런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격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실 공격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숨길 수가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를 숨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벤트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벤트 뷰어에서 보여주는 시스몬의 로그예요. 그래서 이 시스몬의 로그는 여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
프로세스 GUID, 뭐 이미지, 커맨드 라인,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대응 필요성 계층 구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사고 대응 필요성 계층 구조라고 해서 인터넷에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에 이제 있는 그런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상 행진을 감지하는 거, 그리고 머레어 유사 침입 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자산 보호가 있는데요.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지를 하고서 그게 이제 침입 감지가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중간 단계고요. 가장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런 공격들을 가지고 있다면, 막고 있다면 어떻게 비즈니스 자산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밑에는 이거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건데, 모범 사례를 따르지 않는 위생 문제 및 운영자 활동을 감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몬들이 해주는 역할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드팀이 실제 적을 모방할 때 나는 사살사슬을 따라 여러 지점에서 그들의 침입을 탐지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 부분은 이 사고 대응 중에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악성 코드는 굉장히 다양한 악성 코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든 악성 코드에 대한 새로운 시그니처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상 행위 감지와 머레어 유사 침입 감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몬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시스몬이 필요할까? 여태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스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도구들로 탐지되지 않는 머레어의 공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도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는 워낙 변종도 많기 때문에 탐지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적인 파일들의 해시를 남기기 어려움. 일단 파일들이 막 실행이 되면은 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사실상. 뭐 바이러스 토탈이나 이런 데에 올려서 유사한 또는 같은 그런 해시 값들을 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해시들을 남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해시를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실행 중이고 그 해시들을 일일이 남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시스몬은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준다는 거고요. 윈도우 이벤트 수집 환경으로 쉽게 통합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이벤트 뷰어와 같은 그런 좋은 이렇게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통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벤트 뷰어에서 여러 가지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윈도우 이벤트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은 프로세스 생성과 네트워크 연결을 연관짓기 어려움. 이 프로세스 생성과 네트워크 연결을 연관짓기가 어려운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메모리 분석 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프로세스가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은 요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연관짓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로그들을 남기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로그도 같이 남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네트워크 연결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연결을 한 프로세스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네트워크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레드 인젝션 같은 경우는 DLL 인젝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형태였고요. 드라이버 로드는 루트킷 등에서 이제 활용했던 그런 악성 코드를 숨기고 악성 행위를 자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어떤 API, 어떤 프로그램이 API를 실행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사실 드라이버 로드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죠. 예. 굉장히 블루 스크린도 굉장히 민감하게 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완벽하게 이제 윈도우 쪽에 지금 시스몬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탐지가 어려운 부분들에서도 그냥 로그로 뚝뚝 떨궈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굳이 로그에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별도의 툴을 만들지 않아도,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스레드 인젝션과 드라이버 로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션 비용인데, 이 시스몬은 오픈소스입니다. 지금 시스 인터널즈 쪽에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닥쳐온 이런 과제들을 손쉽게 단순히 시스몬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몬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스몬은 이 CMD 창에서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CMD 창에서 간단한 명령어로 시스몬을 정렬을 시키면은 이 레지스트리 등록이 되고요. 레지스트리 등록이 됨으로써 시스몬도 시스템 파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도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등록을 하는데, 이 서비스를 등록할 때 이 시스몬 드라이브도 같이 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널 모드 쪽에서도 동작을 하고 유저 모드 쪽에서도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고 이제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루트키까지도 커널 모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볼 수가 있도록 이벤트 뷰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몬 드라이브는 이제 특정 이벤트 동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필터링 룰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요거랑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네요. 예.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필터링 룰 등을 이제 사용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스몬 이벤트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부팅 프로세스 초기부터 정교한 커널 모드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이벤트를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커널 모드 부팅 프로세스 초기부터, 이제 여기서는 이거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 중이죠. 서비스 정교한 커널 모드, 이거는 이제 시스몬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몬의 특징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몬의 특징은 커맨드 라인을 통째로 기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명령줄을 사용해서 프로세스 생성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시스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그런 멀웨어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시스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 돼요. 뭐 마이너스 K나 마이너스 L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외하고 실행을 한다면 그건 악의적인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 명령줄을 사용하면은 이 악의적인 행위를 어떻게 시스템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확인해서 시스템 프로세스가 악의적인 역할로 동작을 하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또는 이제 뭐 만약에 인자가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도 거꾸로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해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SHA-1, MD5, SHA-256 inf 해시를 사용해서 프로세스 이미지 파일을 해시를 기록합니다. 이 inf 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머레어에 있는 그런 해시를 좀 더 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따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해시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해시의 종류를 동시에 여러 개의 해시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시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공유하기가 쉽고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로그를 활용해도 충분히 아주 큰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에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벤트를 연계시키도록 프로세스 만들기 이벤트의 GUID를 기억한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는 PID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사용할 때가 있어요. PID를 내부적으로 뭐 리셋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GUID 자체를 기록합니다. GUID 자체를 기록하는 것은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바뀐다 하더라도 GUID로 그런 그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드라이버 또는 DLL 로딩을 통하여 서명과 해시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DLL이나 드라이버들이 서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시로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스크 및 볼륨 원시 읽기 권한을 얻는 경우의 기록인데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악성 코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를 원본적으로 엮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요 악성 코드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디스크 볼륨을 원시적으로 열게 되면은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자체를 열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제 디스크를 열어서 아직 할당되지 않은 영역에다가 악성 코드를 숨기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열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경우에서는 이제 디스크 및 볼륨 원시 읽기 이거를 권한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해요. 자, 선택적으로 각 세션의 소스 프로세스, IP 주소, 포트 번호, 호스트 이름, 포트 이름에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기 때문에 어떤 포트 번호, 이 포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서비스 번호인데, 그래서 어떤 80번이지 뭐 어떤 번호인지 이제 뭐 악성 코드 경우는 뭐 4444나 뭐 77776666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상한 포트로 접속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기록, 호스트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P 주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트워크와 프로세스 자체 사이에 그런 연결점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파일 생성 시간 및 변화를 감지해서 파일이 실제로 생성된 시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프로세스 어떤 파일을 떨구는지를 다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파일 생성 타임스탬프 수정은 머리아가 트랙을 덮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파일 생성 시간을 변화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도 감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레지스트리에서 변경된 경우 자동으로 구성을 다시 로드한다. 이제 뭐 이게 말이 어려운데 레지스트리 변경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레지스트리 우리가 전에 또 배웠었죠. 키를 세팅하거나 키를 바꾼다거나 또는 키를 생성한다거나 밸류를 만든다거나 밸류를 수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각가지 케이스를 모두 기록합니다. 어떤 경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레지스트리를 굉장히 많이 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사고 침해 대응을 하는데 또는 이제 포렌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부팅 프로세스 초기부터 정교한 커널 모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시스몬 드라이브라는 게 드라이버로 동작을 하고 서비스 상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시스몬 로깅 정보를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프로세스 GUID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UID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전체 명령줄을 사용해서 프로세스 생성 기록을 전체적으로 저장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해시에 대한 값을 여기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해시 타입은 이 위쪽에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이죠. 샤워.
시스몬 다운로드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은 현재 6점대 버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점대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점대 버전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몇 개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유용해지고 더 빠르고 더 유용한 도구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스 인터널즈의 시스몬 사용법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해서 CMD를 검색한 후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서비스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되고요. 인자 없이 실행 시 도움말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몬만 치면은 이렇게 도움말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야겠죠? 네. 일단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D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 드라이브에 유저로 가야 됩니다. 유저로 가서 저 바탕화면에 저는 시스몬을 놔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64비트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64비트면 64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32비트면은 그냥 시스몬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유저 아이디가 자꾸 LS를 치네요. 자, 이제 바탕화면으로 넘어갔고요. 바탕화면에 이제 시스몬 64.exe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몬 64.exe를 실행을 하면은 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러는 건데 언인스톨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도움말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실행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5점대를 사용 중인데 여러분들은 6점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스몬의 도움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스몬의 도움말을 보면은 이제 C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시스몬의 이제 구성을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 이제 시스몬이 워낙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해주는 애가, 이 마이너스 C라는 인자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config 파일은 이따가 만드는 방법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config 파일을 여기 넣으면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를 넣으면은 이제 이미지 식별에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은 SHA-1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해시 SHA-1으로 지정이 됩니다. 다음은 I인데요. I는 서비스와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시작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를 하면은 자동으로 인스톨링이 된다는 점이고요. 이제 -a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 선택적으로 추적할 프로세스들을 목록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config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감시할 건지 굳이 이제 거의 이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제 -c 이 인자를 거의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c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i에서 config 파일을 같이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벤트 매니페스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설치에도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기록하는 애가 이제 -n입니다. 그리고 -r은 서명 인증서 해지 확인을 하고요. 여긴 다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거의 사용할 거는 사실 -h도 안 쓰고 -c도 안 쓰고 -i와 -u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드라이브 제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냥 시스몬 사용법 예입니다. 시스몬 사용법 예인데
한번 볼게요. except EULA라는 것은 이제 사용 약관에 동의하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빼놓고 보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i를 그냥 준 거죠. 기본 설정으로 설치했고요. 샤1으로 이미지 해시를 처리하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except EULA -i -h를 하는데 MD5와 샤256 형태로 데이터를 남기고요. 해시를 남기고요. -l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except EULA 마찬가지고요. -i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사용할 거죠. config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 config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리고 -u를 그냥 넣으시면은 시스템을 제거하는 거고요. -c를 하면은 현재 설정을 덤프하고 -c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파일을 다시 넣어주면은 이걸 업데이트합니다. 컨피그를. 그리고 이 -h에다가 이렇게 그 ASCII 코드라고 하죠.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MD5 샤256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모든 해시를 기록해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해시 샤1, MD5, 샤256, 인프 해시 뭐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l이라고 해서 특정 프로세스를 지정해줬죠. 예, 우리가 특정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뭐 기본 설정으로 변경하는 뭐 이런 코드들도 있습니다. 자, 시스몬 이벤트 로그 저장 위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 뷰어에 저장이 되는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이벤트 뷰어라고 치시면은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타 이상에선 이제 우리가 윈도우 7에서 동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윈도우 7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있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다운로드 버추얼 머신 하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30일 트리얼 버전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다시 다운받으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윈도우 7으로 테스트할 만한 게 없다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앤 서비스에 저장을 하고 구형 시스템에서는 이벤트 시스템 로그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앤 서비스의 로그스에 로그스는 빠져야겠네요. 이거 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윈도우즈,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시스몬이 존재합니다. 시스몬의 오퍼레이셔널을 보시면은 내용이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시스몬의 오퍼레이셔널이 나오고요. 위에는 이벤트 목록이 나오고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을 이 아래쪽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로그들을 좀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를 따로 이 이벤트 내용을 따로 뺄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습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제 이 설명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실습이 좀 어려우시다면 다음 시간에 이 실습을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스템원 설치 로그 확인. 그래서 1번은 이제 기본 설정으로 설치하기. 기본 설정을 한번 설치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는 반드시 -u를 통해서 이 언인스톨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해시 값을 조정하여 설치하기. 해시 값을 이제 뭐 다 넣어도 되고요. 뭐 MD5는 넣어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을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기본 설정으로 설치한 뒤 설정 파일 덤프하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요것과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좀 요거를 한번 지워 드릴게요. 네, 요거죠. 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두 개를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